1870년 5월 그는 워싱턴 DC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다.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알버트 피시의 가족 대부분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6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고아원에 보내진다. 그는 고아원 생활 때 왕따를 당하거나 성폭행 및 회초리 같은 걸로 매일매일 비가 날 때까지 두들겨 맞았다. 이때 그는 마조이스트의 눈을 뜨게 된다. 몇 년이 지나고 그는 고아원에서 떠나 어머니 곁으로 간다. 고아원을 떠난 뒤 알버트는 우편부 배달을 하던 어떤 한 소년을 알게 되고 그 우체부 소년은 알버트 피시에게 오줌이나 똥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또한 그는 대중 목욕탕을 즐겼다. 왜냐? 다른 소년들의 나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알버트 피시는 고아원 시절 때 같은 동급새끼리 해서는 안 될 성행위를 했던 것. 또한 그는 신문에 나온 광고나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 알게 된 주소에다가 음란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1890년 알버트 피시는 20살 때 뉴욕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는 남자한테 성을 파는 창부가 되었으며 어린 아이들을 강간하기 시작했다. 1898년 어머니의 중개로 29살이었던 그는 그보다 9살 어린 신부와 결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들을 갖게 된다.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도 있던 그는 여전히 어린이들을 성추행 및 강간을 한다. 희생자 대부분은 7살 이하의 아동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사귀던 동성 애인과 같이 밀락박물관에 구경 갔는데 거기서 남자의 성기가 묘사된 예술작품이 있었다. 그는 그 작품에 빠졌고 남자 성기 절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어느덧 42세가 되는 그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란 도시에 머물게 되었고 그는 처음으로 희생자의 성기 절단을 시도한다. 그의 첫 희생양은 정신지체아인 키든 씨였다. 알버트는 그를 묶은 뒤 가위로 성기를 절단을 시도했으나 키든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자 절단을 그만두고 치료비 $10를 주고 보낸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떠나 다른 도시에서 창녀촌, 유흥가에 출입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마조이스트가 더욱 심해진다. 1903년 알버트 피시는 중절도죄로 싱싱교도소에 수감된다. 1917년 피시가 48살 때 그의 부인은 이웃집 남자와 바람이 나서 떠나고 그때부터 알버트 피시는 자기의 자녀들을 혼자 양육한다. 알버트는 부인이 떠난 후부터 환청을 듣게 되는데 한 번은 환청을 듣지 않기 위해 바닥에 깔려져 있던 카페트로 자신의 몸을 덮기도 했었다. 그리고 며칠 그는 환청이 예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며 그는 환청에 따르기 시작한다. 그 환청이 들릴 때마다 그는 자해를 하며 쾌락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는 바늘을 자신의 엉덩이나 복부에 쑤시기도 했으며 손가락 끝부분에도 찌르기 시작했다. 알버트 피시는 바늘을 자신의 엉덩이에 찌를 때 처음엔 엉덩이에 찌른 후 바늘을 빼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바늘을 엉덩이에 더욱 깊숙하게 찔러 넣었고 저런 행동이 반복되자 결국엔 바늘을 뺄 수 없을 만큼 깊이, 아주 깊이 바늘을 엉덩이에 찔러 넣었다. 이 사진은 알버트 피시의 골반 부분을 S레이로 촬영한 사진이다. 박힌 것만 무려 29개. 저렇게 알버트 피시는 고통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낀다. 얼마 안 돼 식인 행위에도 커다란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는 실제 식인을 하기 전에 날고기를 혼자서 즐겨 먹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날고기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낸 알버트 피쉬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하여 살해한 다음 그 신체를 절단하여 먹기 시작한다. 그는 정신장애자들이나 흑인들을 선택해서 살해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하더라도 가족들이나 경찰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피해자는 수십 명이 되고 경찰들은 이 실종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하지만 알버트의 준비가 철저했는지 그들의 수사망에 잘 빠져나간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알버트 피쉬를 체포할 수 있게 된 결정적 사건인 1928년 그레이스 버드 납치 사건이 발생한다. 내용은 이렇다. 1928년 5월 25일 당시 시골이었던 뉴욕주 맨해튼의 가난한 집의 첫째였던 19세 에드워드 버드는 돈을 벌기 위해 신문에 구직 광고를 내게 된다. 그 후 3일 후인 1928년 5월 28일 알버트 피쉬는 자신을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으로 에드워드 버드의 집에 방문한다. 알버트는 자신을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에드워드를 고용하겠다고 말하며 며칠 뒤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며 떠난다. 며칠이 지나고 프랭크 하워드는 에드워드 버드를 데려가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한다. 근데 거기서 버드의 여동생인 그레이스 버드를 보게 된다. 그레이스 버드는 갈색 머리와 갈색 눈동자였으며 피부는 매우 하얗고 목엔 진주 목걸이를 차고 있었으며 매우 예쁜 아이였다. 프랭크 하워드는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레이스 버드를 보고 자신의 무릎에 앉혀 돈 뭉치를 꺼내 보인 뒤 그레이스 버드에게 돈을 헤아려 보라고 했는데 약 92달러의 돈을 그레이스 버드가 정확하게 헤아리자 참 똑똑한 아이구나 라며 칭찬을 하였다. 그러면서 프랭크 하워드는 목표를 에드워드 버드에서 그레이스 버드로 변경을 하였으며 갑자기 사촌의 생일잔치가 있다 하며 버드와 이를 미루고 그레이스 버드를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승낙을 구했다. 어머니는 승낙을 하고 저녁 9시까지 그레이스 버드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떠나고 저녁 9시가 돼도 또 다음날 아침까지 돼도 나타나지 않게 되자 에드워드 버드는 바로 경찰서로 뛰어가 사건을 신고한다. 그리고 수백일 그레이스 실종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하여 찾고자 하는 이지가 점차 사라지지만 그때 킹이란 형사가 나타나 프랭크 하워드를 찾고자 계속 노력한다. 또 몇 년이 지나 1934년 킹 형사는 일부러 신문사에 그레이스 실종 사건 수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신문기사로 내보낸다. 그런데 수일 뒤 그레이스 버드의 어머니에게 어떤 한 편지가 오게 된다. 친애하는 델리아 버드 부인, 1894년 내 친구 중 한 명은 존 데이비스 선장이 운행하는 증기선의 선원이었는데 한 번은 그 증기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홍콩으로 향했소.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내 친구와 다른 2명의 선원들은 곧장 선술집으로 향했고 술에 취했었소. 내 친구와 2명의 다른 선원들이 다시 증기선으로 돌아왔으나 그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소. 그때 중국은 날씨가 안 좋아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었소. 어떤 종류의 고기든지 무게 1파운드당 1달러에서 3달러에 팔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12살 이하의 아주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도살한 뒤 고기로 팔거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먹었어. 여하든 남하든 14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당시 중국의 거리를 활보하는데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인육을 먹거나 시장에 고기로 팔았기 때문이오. 버드 부인, 당신이 구이용이나 스튜용 고기가 필요해 당시 중국의 식육점에 갔다면 어린 여아나 남아의 신체 일부분을 고깃집 주인이 꺼리낌 없이 꺼내와 당신이 원하는 부위를 썰어줬을 것이오. 고기로 팔려나간 어린이들의 엉덩이 부위는 가장 맛이 좋은 부위였지. 당시 중국에서 어린이들의 엉덩이 부위는 얇게, 아주 얇게 썰어 비싼 값에 팔렸소. 내 친구 존은 기근이었던 당시 중국에 제법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고 그는 결국 인육의 맛을 알게 되고 말았소. 내 친구 존은 중국에서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2명의 남아들을 납치했는데 당시 남아들의 나이는 7살, 11살이었어. 존은 2명의 남아를 납치하고 2 아이를 발가벗기고 끈으로 묶은 뒤 골방에 가둬놓고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나 소지품은 모두 다 불에 태워버렸어. 내 친구 존은 납치해온 아이들을 수일에 거쳐 수시로 때리고 고문했는데 아이들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의 살은 연해지고 즙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어. 내 친구 존은 우선 11살짜리 남자아이를 먼저 죽여서 먹었는데 왜냐하면 11살짜리 아이의 엉덩이가 컸기 때문이었고 존은 그 아이의 머리, 창자, 뼈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요리해 먹어치웠어. 내 친구 존은 11살짜리 남아를 삶고 끓이고 굽고 그리고 수프로 만들어 먹었어. 존은 7살짜리 남자아이도 같은 방법으로 먹어치웠는데 당시 나는 존의 근처에 살고 있었어. 존은 나에게 인육이 상당히 맛있다고 자주 얘기했는데 그때 나도 존처럼 인육을 맛봐야겠다고 결심했어. 1928년 6월 3일 일요일 난 당신의 집에 치즈와 스트로베리를 들고 당신의 집을 방문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지. 그레이스 버드는 내 무릎에 올라타 키스를 했었지. 그때 난 결심했어. 당신의 아들 에드워드 버드가 아닌 그레이스 버드를 먹겠다고 말이오. 난 그레이스 버드를 생일 잔치에 데려가는 척 했었는데 당신은 그레이스 버드를 데려가도 된다고 허락했고 난 그레이스 버드를 데리고 이전에 봐둔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빈집에 갔소. 웨스트체스터의 빈집에 도착하자 난 우선 그레이스 버드에게 계속 밖에서 놀고 있으라고 말한 후 난 빈집의 2층으로 올라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소. 난 내가 옷을 벗지 않으면 그레이스 버드의 피가 내 옷에 묻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옷을 벗고 그레이스 버드를 살해할 준비가 됐을 때 난 창밖에서 놀고 있던 그레이스 버드에게 들어오라고 불렀지. 난 그레이스 버드를 들어오라고 부른 후 빈집 2층에 숨어 있었어. 그레이스 버드는 빈집에 들어온 후 벌거벗고 있는 나를 보고 울기 시작하며 아래층으로 도망가려 했어. 하지만 난 그레이스 버드를 낚아챘는데 그레이스는 엄마에게 다 말할 거라고 말했어. 우선 난 그레이스 버드의 옷을 벗겼는데 그레이스가 얼마나 나를 물고 핥히고 하던지. 그레이스 버드의 옷을 벗긴 후
목을 졸라 살해했소. 그리고 준비했던 줄토, 정육점 용칼, 푸죽간 칼 등을 사용해 잘게 절단했소. 그리고 절단한 그레이스 버드의 시체를 내가 살던 집으로 가져가 요리해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었어. 그레이스 버드를 전부 다 먹어치우는데 9일이 걸렸어. 난 그레이스 버드를 강간하고 싶었지만 강간하지 않았소. 그레이스 버드는 수천여인 상태로 죽었던 것이오. 델리아 버드에게 보낸 편지 봉투엔 발신한 곳에 엠블렘이 찍혀 있어 프랭크 하워드가 살고 있던 곳까지 알아낸다. 그리고 그가 살던 집에 잔입하고 그를 체포한다.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면하기 위해 정신병자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밖에 뜻밖의 내용도 말하는데, 아이들을 잡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아이들에게 대바늘을 몸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를 분해하고 그 살들을 이용하여 스프로 끓여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이들의 똥이나 오줌, 심지어 자궁 같은 생식기도 먹었습니다. 다만 남자 성기는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살려둔 채로 신체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야지 신선하잖아요. 그 밖에 그의 다중인격을 연구하기 위해 한 정신의학자가 그의 사형을 막으려 하지만 재판 최종 결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결국 1936년 1월 16일 정기의자에서 처형된다. 알버트 피시의 마지막 유언. 제가 왜 사형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